자, 한스퀸 과학을 말하다 28강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27강 마지막 대목을 볼 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제가 한번 짚은 그 단어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페르페투움 모빌레. 이런 것처럼 재미있는 아이디어이지만 뭐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한스킹이 표현했잖아요. 이 앞에 나옵니다. 그 3회 제가 보면 2부 3장 1번인가? 너무 나갔네. 보세요. 여기 나옵니다. 앞으로 가면 여기 페르페투움 모빌레. 이거는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않아도 계속 작동되는 일종의 기관. 정말 인류 역사 이래로 이거 관심 갖고 연구한 학자들이 뭐 기술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잘 생각하면 또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중력을 이용한다거나 해서 기계를 뭐 거대한 기계 이렇게 시계처럼 전 뭐야 그 추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는데 중력이 있잖아요, 지구에.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중력을 이용해서 툭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툭 떨어지고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 뭐 다른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계속 이 추가 아,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어, 얻을 수 있는 거죠. 전기를 돌린다거나. 내가 아이디어는 가능한데 그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단어. 그 좀 기억해 둬야 되겠네. 페르페투움 모빌레. 페르페투움 모빌레. 우주의 정밀 조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새롭게 이해를 했습니다. 정밀 조정이. 이게, 본능적으로 과학계에서 반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과학계가 설명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 뭐 등등. 그런 겁니다. 그 우주가, 아,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과 같은 이 우주는 나타나서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연하게 됐다 이렇게 자연과학자들은 말하겠죠. 그럼 그렇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또 못하는 겁니다. 음, 시간이 더 가서 앞으로 한 1억 년 후의 과학자들은 그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한스킹의 이야기를 더 따라가겠습니다. 타운스가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종교적인 요소를 공공연히 거론했다는 건 고마운 일이다. 느낌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뭐 중에 느낌, 필링. 물리학 담론에서 이런 요소는 대개 금기시 된다. 내 나름의 답변을 개진하기 전에 우주의 정밀 조정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이 요소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그 반응이란 우주론적 사변과 우주론적 실증이다. 이거 재밌겠네요. 정밀 조정에 대한 상반된 주장. 정밀 조정이 있다, 없다. 이래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주론적 사변. 어, 생각,
사변적이라고 하면 되겠죠. 사변적이다 그러면 실체는 없고 생각으로 다 그거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실증하고는 좀 다르죠. 사변과 실증은 반대입니다. 자, 우주론적 사변.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볼까요? 우주 정밀 조정을 주제로 해서 나오는 주장들입니다. 4번의 1. 우주론적 사변에서 대한우주들. 제목이 재밌네요. 대한우주. 알터너티브 유니버스. 사변이란 무엇인가? 네, 여기 스페큘레이션입니다. 라틴어 스페쿨라티오는 정탐, 관찰이라는 뜻을 지닌다. 철학에서는 오랫동안 좋은 뜻으로 쓰였다. 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깊이 하는 거니까요. 꽃이 피는 거를 계속 들여다봄으로써 어떤 그 식물의 세계를 머릿속으로 그려서 설명하는 거니까요. 사변은 직접적인 경험계를 초월하여 모든 실제의 궁극적 근저와 원리를 탐구하려는 사고방식을 의미했다. 독일 관념론, 네. 관념론은 이데아론입니다. 아이디얼리즘이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아이디얼리즘, 관념론이에요.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니까 당연히 사변적이죠. 독일 관념론의 영향 때문에 경험적 근거의 총월이 과장과 자의로 변질되자 뭐 과학적인 근거들이 없는 것 같다. 그래야 되니까 사변은 그런 좋은 반향을 이뤘다. 칸트가 얘기하는 뭐 순수이성, 비판 이런 것도 다 사변이죠. 관념 철학입니다. 그 후로는 경험 가능한 현실을 넘어서는 억측이나 단순 가능성에 근거한 가설적 생각을 경멸적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하나님도 그러니까 일종의 관념론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경험 가능한 현실을 뛰어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증시에서 주식하는 증시에서 미래의 불확실한 주가 상승을 내다보고 투기하는 경우는 차치하고라도 이게 스페쿨리얼엔 독일어예요. 여기 이제 투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좀 경멸하는 뜻으로 사변이라는 단어가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특정 우주론적 가설도 순수 사변, 즉 경험적으로는 입증되지 않고 단순한 가능성에만 근거한 생각이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 아닌가. 가령 20세기 물리학이 갑자기 특정 우주론적 가설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좀 따라봅시다. 가령 20세기 물리학이 확증한 태초의 빅뱅 대신 제각기 다양한 빅뱅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경험의 피 안에 완전히 독립적인 시공간 구조,
전혀 다른 법칙을 따르는 대한 우주들의 실제를 주장한다면, 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주가 아니라 다른 우주들이 많다. 대한우주론 혹은 다중우주론, 뭐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쪽이 있는 거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시초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우리의 실제적 시공간 구조가 인간의 지평을 초월하여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미처 다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세계, 우주, 그걸 저희가 부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블 천체 망원경은 대기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더 멀리 흐릿한 은하계의 모습을 극도로 선명하게 보여준 최초의 광학 기계였다. 덕분에 천체 물리학이 광년 수준으로 진일보했지만, 광년이요. 이게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까지도 계산해내는 차원으로 진일보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망원경은 조만간 퇴역할 것이다. 차세대 허블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우주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적어도 1000배는 더 크다는 주장이 있다. 뭐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사변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 너머의 세계를 생각하는 것을 사변이라는 말로 평가절하지 않겠다는 거죠. 광범위한 경험적 근거를 확보한 우주 내적 계산이며 숙고라고 부른다. 이렇게 저렇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주를 계산해 봤더니 엄밀하게 시초를 계산해낼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를 가능성이 있으니, 그러면 대한우주를 말해야 되지 않냐 하는 주장에 대하여 한스킹이 난 그거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같아요. 우주 외적 사변은 다른 사안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주 외적 사변. 그것은 우리 우주에 관한 어떤 경험적 데이터도 없이 완전 별개의 시공간 구조를 요청한다. 전혀 다른 우주들이며 다중우주다. 다세계 이론은 다세계 이론은 사변적 환상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택은 고통과 고통스러운 선택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건 무슨 말인지 이건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완전히 외국어를 읽는 듯한 느낌이네요.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런 거 일일이 다 완벽하게 파악해서 갈 수는 없어요. 하여튼 여기서 정밀 조정에 대한 서로 상반된 반응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주론적 사변, 우주들을 주장하는 쪽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 특징들이요. 특징인가? 아니면 그 근거인가? 모르겠네. 안드레이 린데와 알렉산더 밀렌킨을 조차 별개의 빅뱅들까지, 우주가 그렇게 다중이니까 빅뱅들에 의해 생겨난 많은 우주가 별개의 우주 또는 별개의 시공간 구조로 확대되는 무한 팽창기를 수용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팽창기,
팽창하는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팽창기간. 지금이 그렇다는 거죠. 앨런 구스, 에드워드 해리슨 그리고 리 스몰린을 조차 블랙홀에서 생성된 새로운 우주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의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추정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지구 안에도 그러한 새로운 우주가 이미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 되겠네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이니까요. 그게 신의 시간과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완전히 딴 나라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들리니까요. 뭐 집값이 어떻다, 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뭐 어떻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빠져 있는데 이건 뭐 참 거리가 멀어도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리사 랜들과 라만 선드롬을 쫓아, 일단 학자들의 이름이겠죠. 다른 우주들이 우리와 별도로 외부 공간의 차원에 존재할 수 있고 중력에 의해 서로 영향을 주거나 주지 않거나 할 거라고 가정해야 되는가? 음. 프레드 호일, 케임브리지 대학, 영국, 그의 제자이며 사상적 동지인 마틴 리스경은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는 앞서 언급된 우주론적 시도들을 소개하고 검증함으로써 그것의 과학적 시야를 밝혀주려 했다. 다른 우주에 대한 저 상상들이 지금 말한 다중우주 이건 정말 사변 상상이잖아요. 것들이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배경을 가진 데다 관찰 가능한 현상에 적용될 수 없는 한낱 수학적 가설로만 머물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변적 이론들이 결코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는 옳았다. 실증 너머의 사변 세계의 가능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런 사변적 이론들이 결코 얘기했고, 염동, 그 염력을 뭐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투시라고 하나? 염동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뭐 중력 이런 것만이 아니라 어, 내가 마음을 어떻게 씀으로써 그 힘이 움직인다는 거죠. 텔레파시 비슷한 얘기입니다. 염동이나 텔레파시 같은 황당한 사변들조차 실팍한 근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다. 갑자기 실팍하다는 단어를 썼을까? 뭐 확실한 근거라는 뜻으로 들리긴 해요. 그냥 어떤 사변이든지 근거가 있다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황당하게 보이는 것마저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하물며 이렇게 염력이나 염동이나 텔레파시도 황당하긴 한 건데 거기 근거가 있다면 그럼 우리는 믿는다. 하물며 거대한 다중우주 한가운데의 작지만 비옥한 오아시스, 우리 우주에 대해서랴. 비옥한 오아시스라고 하는 건 현재 우리 우주 가운데 있는 비옥한 오아시스, 이건 지구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지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거처하고 있는 우주가 비옥하다는 뜻입니다. 이
그러니 그 우주 전체에 대해서야 아무리 사변적인 이야기일망정 우리가 귀를 막아서야 되겠냐 하는 거죠. 자, 참, 뭐,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리긴 합니다. 4의 2번. 우리 우주는 많은 우주 가운데 하나인가? 이게 다중우주론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거는, 우주론적 실증을 얘기하고 하나? 그렇죠? 저 연구 천문학자 리스는 우리가 태양 내부를 들여다보지는 못해도 태양 내부의 존재를 수긍한다는 전체 물리학자들의 진술에 비유한다. 문장이 왜 이래? 리스는 뭐를 어디에다가 비유한다는 거예요? 전체 물리학자들의 진술에 태양 내부를 들여다보지는 못해도 태양 내부의 존재를 수긍한다는 전체 물리학자들의 진술에 그 우주론적 사변을 우주론적 사변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는 것 같네요. 별로 쓸만한 비유는 아니다. 태양의 존재와 영향은 극히 사실적이므로 그렇죠. 그 안에서 핵융합이 일어나서 바깥으로 빛과 열과 또 뭐죠? 뭐 등등등등을 배출하잖아요. 그건 사실적이고 뭐 실증적이죠. 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검증이 되니까. 저 결론들은 경험적 근거가 있고 정당하다. 그러니까 태양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정당하다. 우리 우주와 분리되는 우주의 존재는 확인할 수 있거나 증명된 실제가 아니라 추호도 증명할 길이 없는 단순 축적일 뿐이다. 그렇죠. 다중우주가 맞다면 우리가 어떻게 도저히 따라가 그걸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르니까.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보다 더 다른 상황에 놓인 거죠. 우주적 미학이, 미안합니다. 수학적 미학이, 수학적 미학, 수학이 대단히 규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안에 어떤 철학과 개념이 있잖아요. 또 그 수학이 음악하고도 연관되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미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학적 미학이 물리적 실제성을 대체할 수는 없다. 나사가 미국 우주항공국이죠. 2014년 완성을 목표로 계획한 지구형 행성 탐사선이 지구와 유사한 세계들로 이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우주의 광대한 경계를 절대로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실제는 원자와 비교하거나 쿼크가 가장 작은 소립자의 하나인 쿼크가 원자의 구성 요소라는 경험적 근거가 충분한 결론과 비교하는 것도 그릇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죠? 실제는 원자와 비교하거나 우주를 그렇게 비교한다는 건 우리 우주에서 다른 우주들을 추론해내는 일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역시 그런 경험적 근거가 전제돼야 한다. 같이 다 물리학적인 근거에 근거에 따라서 자기 주장을 해야 되니까
다른 우주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 우주의 물리적 근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잖아요. 만약에 이러한 근거로 말할 수 있는 세계라고 하면 다른 우주가 아닌 거죠. 별 쓰임새 없는 이 비유들을 보면 우주 밖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물음 자체를 무의미하게 내치는 물리학자들을 이해할 만하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들 하니까 저런 건 필요 없어. 그냥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물음은 우주 외부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우주 바깥에서 거대한 닭 한 마리가 다른 우주라는 알을 품고 있다는 주장만큼이나 어디 신화에 나올 만한 증명할 수 없고 무의미한 주장이라고 그들은 조롱한다. 검증도 반증도 되지 않는 자의적 가설이며 그래서 과학적으로 무가치하다는 것이다. 물론 다세계의 이론을 다중우론이라는 이론을 지지하는 물리학자들은 10% 남짓하다고 한다. 학자들도 생각이 다르죠. 그런데 와인버그 같은 저명한 물리학자는 자신이 다세계 해석 같은 헛들의 일에 몰두하느라 너무 바쁘다고 털어놓았다. 그래요? 그렇게 명망이 있는 물리학자들도 그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단 말이죠. 6주 27 영국 물리학자 도이치가 인용한 말 평행 우주의 존재에 대한 도이치의 논증은 도리어 그 반론의 설득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göttingen의 물리학자 후베르트 관너는 이름이 특이하네. 후베르트 관너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각주 이름이 특이해서 스펠링이 어떻게 됐나 보는 거예요. 후베르트 관너가 아니라 예, 여기 오타가 나왔군요. 관너가 좀 이상하더라. 괜너, 예, 괜너는 후베르트 괜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쭉 한번 읽어보겠어요. 인식론적으로 의심스러운 개념인 다중 우주에 대해 친절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한다. 빼야 돼. 근너는 이런 인식론적으로 붙어 있는 아주 우주에 대한 친절하지만 분명한 대해 친절하지만 분명한 어조를 말한다. 이제부터 인용한 문장입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새 부분 우주들의 이게 무슨 단어가 이상하네. 새 부분 우주가 뭐야? 새로운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더 정확한 것 같은데 새로운 부분 우주들의
생성 과정은 꾸준히 지속돼야 된다. 부모 우주들, 뭐, 우주가 우주를 나눈다 그 얘기인데, 우주들이 아기 우주들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들은 아기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왜냐? 아기 우주들이 어떤 시그널도 보내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로 소통은 안 되는 거죠. 이런 상상력 풍부한 시나리오를 얼마든지 생각해 낼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측정을 통해 검증할 수 없다면 과학적 우주론이라고 할 수 없다. 음. 와, 참 과학자들도 참 많은 생각을 하는군요. 많은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의견도 이렇게 분분합니다. 우리가 볼 때 좀 허황되다 하는 것까지 학자들은, 우주 물리학자들은 생각을 하네요. 그렇죠. 아, 이거 뭐 따라가기가 벅차네요. 그래서 뭐 다 몰라도 됩니다. 지금 말하려고 하는 방향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소화되는 것만큼 읽고 나머지는 또 진도 나가고 이제 패스하고 앞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